여러분, 혹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날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체력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너무 차는 겁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다리에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고 들은 말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살만 조금 빼면 괜찮겠지? 하지만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고지혈증은 혈관 속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몸이 바로 아프다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혈관 질환은 첨단이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큰 병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에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바쁜 날이면 배달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얼큰한 김치찌개에 짠 반찬까지 곁들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습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물 음식과 배달 음식은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혈압과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운동 부족인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이 혈관은 조용히 지쳐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망가질 때는 순식간이지만 회복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피곤하신 분, 계단 오르면 숨이 차는 분, 김치찌개나 배달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길 채널 지금 구독하시고 함께 건강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혈관은 위험해져도 쉽게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초기 신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은 조용히 다가오는 병입니다. 혈관 질환이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갑자기 쓰러질 줄 몰랐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원래 천천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속 혈관에 지방이 쌓여도 우리는 바로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혈관은 상당히 좁아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이 어떻게든 버티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조금 불편해져도 우리 몸은 다른 혈관을 이용하고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관 안쪽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도 운동 부족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느낌. 이런 변화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피로감과 숨참 증상은 반드시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피로가 혈관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다른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된다면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래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혈관 속 불안정한 찌꺼기가 터질 때입니다. 그 순간 피가 엉겨붙으면서 혈관이 갑자기 막힐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입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한국이 짠 음식 섭취가 많은 편입니다. 김치찌개, 라면, 젓갈, 국물 음식. 저 역시 배달 음식과 함께 이런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행복했지만
몸속 혈관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반복하는 위험한 식습관과 혈관을 늙게 만드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유전보다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혈관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에 오랫동안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짠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라면, 찌개 국물, 젓갈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국물까지 먹는 식습관에 익숙합니다.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몇 년, 몇십 년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지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바쁜 날이면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특히 얼큰한 김치찌개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게 됐습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보다 자주, 짜게,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한 습관일수록 위험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이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 가공육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포화지방과 열량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식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혈관은 움직여야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차 타고 이동하고 집에서는 소파에 앉고 운동은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룹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피곤하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움직이지 않을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은 더 차고 몸은 더 쉽게 지쳤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과 장기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의들도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강조합니다. 하루 10분 걷기,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혈관을 조금씩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빨리 걸었을 때 가슴 중앙이 눌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심장 건강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보다 쉽게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는 쉽게 피곤해지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고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는 느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피로감은 한 번쯤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피로가 혈관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너무 쉽게 넘깁니다. 조금 높네요.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예전 생활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고지혈증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짠 음식 줄이기, 배달 음식 줄이기, 조금이라도 걷기 시작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몸 상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나빠지는 습관은 매일 반복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도
매일 반복될 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면 돈으로도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몸이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건강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